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2학년도 작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홀수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19번부터 볼 건데 우리 심경 변화 문제는 따로 풀이는 해주지 않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많이 쓰이는 일상 표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anaged 동사는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가까스로 동사하다. 그 다음에 my mind went blank. 내 마음이 블랭크가 되다. 좀 멍해지다라는 거. 그 다음 hold yourself together. 네 스스로를 좀 이렇게 같이 붙잡아 정신 차려 이 뜻이죠. 그 다음 come to one's senses. 감각이 돌아오는 거지. 제정신이 돌아오다. work through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only then did the tension vanish. 요거는 우리 잘 아는 부정어 도치죠. only then, 그제서야 라고 하는 의미상 부정어가 문들어 오면서 지금 여기 일반 동사 형태 때문에 do, does, did가 앞에 빠진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요 정도 표현 공부하시고 우리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함축 의미 추론은 빈칸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줄 친 표현 전후 맥락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빈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요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문장을 한번 봅시다.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I have consistently stuck to the habit of. 자, stick to 밑줄 치고 요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표현이다. 그쵸? stick to, keep to, 또 뭐 있어? adhere to, 또 뭐 있어요? cling to, 뭐 요런 것들 고수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나는 consistently, 끊임없이 어떤 습관을 고수했는데 이 습관은 뭐냐 하면 동격의 오브죠.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 내 문제를 아침으로 먹는 습관을 고수를 해왔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 맥락을 한번 볼게. 눈을 앞으로 돌렸더니 어떤 연결사가 보이냐? 자, for example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밑줄 친 문장은 이 예시에 포함된 일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이 for example 앞문장이 좀 general한 핵심 문장이고 그 이후에 예시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 앞부분이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Research in the science of peak performance and motivation 끊고 자, peak니까 최고의 수행과 동기의 과학에 대한 연구는 points to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지적을 하는데 이 사실은 뭐냐면 different tasks should ideally be matched to our energy level. 얘들아, 자, 요게 이 글의 핵심 요지 문장이에요. 이 뒷부분에는 계속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은 요거야. 여기서 말 끝났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업들이 이상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 레벨에. 이런 중요한 문장을 찾으면 그냥 여러분들 대강 읽고 막 이해도 안 됐는데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요 문장을 계속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에너지 수준에 맞게 과업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 내 에너지 수준이 높을 때 조금 힘든 과업을 하고 에너지 수준이 낮을 때는 조금 쉬운 과업을 하고 이러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analytical tasks. 자, 분석적인 과업. 이거는 어떤 과업이야?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업이죠.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업은 내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볼게. 분석적 과업은 are best accomplished. 가장 잘 수행이 되는데, 달성이 되는데 언제? 우리의 에너지가 높을 때. 또 언제?
We are free from distraction. distraction, 우리 정신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 방해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때. 그리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과제들이 성취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I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보통 일어나는데 아침에 energized, 에너지가 가득 충전돼서 일어나. 이 사람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아침에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나는 아침에 힘든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네. 그럼 eating my problems for breakfast는 그 말이네요. 내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침에 어려운 문제를 수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가장 demanding한 태스크를 full of energy 할 때 아침에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 문장 부연도 한번 봅시다. I am someone,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tends to overthink, 좀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 경향이 있는 사람이래. different scenarios and conversation, 서로 다른 시나리오와 대화들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와 대화를 좀 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when I procrastinate on, 많이 쓰이는 단어죠. 뭐 하다야, 미루다지. talking with an unhappy client, 내가 좀 unhappy한 그 고객과 얘기하는 걸 미룬다면. 또는 dealing with an unpleasant email, 좀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하는 일을 미룬다면.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unhappy client와 얘기하고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하는 거는 어떤 태스크야? 내가 하기 싫은 좀 어려운 demanding한 태스크인 거지. 그러면 이거 언제 해야 되겠어? 아침에 해야 되겠죠. I find I waste too much emotional energy during the day.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루면 나는 너무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그거를 느낀대요. 낮 동안. It's as if the task hangs over my head.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과업이, 그 고객을 처리하고 이메일을 처리하는 그 과업이 내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I'll spend more time worrying about it, talking about it, and avoiding it than 이렇게 연결되죠.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그거에 대해 걱정, 이 고객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메일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피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Then it would actually take to just take care of it. 그냥 그렇게 전화해버리고 처리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보낸다. 그래서 it'll be the first thing I get done. 이것이 내가 맨 처음에 그냥 해버리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 요 주제 요지를 얘기하려고 굉장히 지금 돌아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f you know you're not a morning person, 네가 아침형 인간이 만약에 아니라면 be strategic, 좀 전략적으로 해라. about scheduling your difficult work later in the day. 그치. 그러니까 밤에 이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면 밤형 인간이잖아. 올빼미형 인간인가? 밤에 에너자이즈드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과업들을 오후 늦게 하는 걸로 스케줄링을 하는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네 에너지 수준에 맞추라 라는 이 단순한 말을 상당히 이제 많은 부연 설명들로 뒷받침한 글이었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자, 주제 요지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항상 이 글 전체를 빠르게 스캐닝 해보라 그랬어.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좀 주요한 연결사는 없는지를 보고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해봐라.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이런 클루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연습을 많이 해서 쌤이 뭔 소리 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라고. 자, 훑어보는데 주요한 연결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요한 표현 보입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Native Americans,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often sang and danced, 노래를 하고 춤을 췄대요. In preparation for launching an attack, 런치하다, 런칭 쇼 이런 거 우리 콩글리시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다, 개시하다. 공격을 개시하는 것에 대한 준비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대요. 공격을 한다?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전쟁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게.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neuro 하면 신경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그리고 신경화학적인 excitement, 흥분. 근데 이건 뭐냐면 that resulted from this preparatory singing. 이 앞에서 얘기한 이 전쟁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로 하는 이 singing,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이런 흥분이 gave them stamina. 그들에게, Native Americans들에게 체력을 준대요. To carry out their attacks.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체력을 준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 핵심 문장이네요.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은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공격하기 전에 노래하고 춤을 췄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그런 행위로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래요. 예를 들면 rushing their victims. rush 하면 서두르다잖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확 덤벼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들에게 달려드는데 갑자기 with singing, 노래하면서. 그리고 beating drums. 그리고 뭐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in a frenzy, 격분해서 막 노래하면서 노래하고 그 드럼을 치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이고 uncontroll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what이 지금 주어입니다. could have become a strategy, 전략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이 전략이 된 거야. 왜 전략이 되었을까? As the victors saw firsthand the effect. 그 victor이니까 승리자겠죠. 그 승리자들이 봤어. firsthand, 직접 봤어. 뭐를 봤냐면 the effect their actions had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그러니까 그들의 그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가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 영향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어떤 전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의식적으로 막 노래하면서 달려들었는데 그 희생자들이 쪼는 거지. 그걸 보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전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자, 여러분들 계속 일관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눈치채셔야 돼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공격 전에 싱잉하고 댄싱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though war dances risk warning an enemy of an upcoming attack. 자, 얘들아 요거는 구문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risk, ing, 뭐뭐 하는 것을 무릅쓰다. risk, ing. 그 다음에 warn, A, of, A에게 B를 경고하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석하면 비록 이 war dances, 전쟁에서 추는 이 춤이 우리 계속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되기는 하대요. 어떤 위협을 무릅쓰냐면 그 적에게 다가올 공격을 경고해주는 그 위험을 무릅씀에도 불구하고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막 노래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면 이게 기습 공격이 안 되잖아. 쟤네가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를 눈치를 챌 수 있게 해주니 이게 조금 전략에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냐 싶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arousal, 그 각성, 자극 그리고 synchronizing benefits for the attackers,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synchronize 하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 sync가 맞는 거잖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그 이득이 ma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 그 아까 얘기했던 이 리스크 있잖아. 그 내가 기습 공격하는 그 기습적인 그 놀라움, 서프라이즈의 상실을 보상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록 좀 기습 공격에는 실패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한 그 각성과 이점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뒤에 이제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노래하고 춤추고 march. 행진하는 거죠. 행진했던 우리 인간들은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아주 큰 이점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On the battlefield, 전장에서.
as well as intimidated enemies who witness such a spectacle. 자, intimidate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준 적 있는데 intimidate랑 헷갈리게 생긴 놈. 자, 두 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intimidate 하면 위협하다, 겁먹게 하다. 그래서 intimidating 하면 위협적인, 겁먹게 하는. intimate 하면 반면에 친근한. 그래서 파생어로 intimacy 하면 친근함, 서로 가까움. 자, 그럼 해석하면 그러한 장관,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관을 witness 하면 증인이 보다잖아요, 보다. 그 장관을 보는 적들을 겁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굉장한 이점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문장 봤더니 19th and 20th century Germans 뭐가 나옵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라도 읽지 말고 시간 아끼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Benefits of utilizing sound and motion. 다시 얘기하면 춤추고 노래하는 거지. 춤추고 노래하는 거. 어디서? 전쟁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이점. 자, 우리 예시도 우리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나 봅시다.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은 fear no one more than the Scots. 얘들아 이거 직역하면 스코틀랜드인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가 없었대. 그 무슨 말이야? 스코틀랜드인들이 제일 무서웠다는 거지. Fear the Scots the most. 가장 무서웠다는 그 최상급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틀인들은 the bagpipes and drums. 알지 얘들아? 백파이프 모르는 사람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유튜브 찾아봐. 소리가 진짜 삑삑거리면서 나요. 엄청 커. 그 백파이프와 드럼은 were disturbing. disturb 하면 방해하다잖아요. 방해하는, 교란하는, 불안을 주는 이런 뜻이죠. in their sheer loudness. 완전한 그 소음과 그리고 visual spectacle. 그 시각적인 장관을 통해서 굉장히 교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인들을 가장 무서워했다라는 예시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관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제 찾기는 어렵지 않았겠지만 생각보다 구문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문장 분석하는 연습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넘어갈게요. 25, 27은 우리 도표 뭐 이런 거라서 넘어가고 29번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거. 자, 우리 어법부터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어법은 해석보다는 형태에 집중을 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내는 경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 글의 주제 요지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번 볼게요. 자, 대신 앞서 자, 문장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In some case, a preemptive move 주어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일 수 있어. 무슨 announcement냐면 of some intent, 어떤 의도의. 그래놓고 that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하면서 앞에 나오는 intent를 수식하네요.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that 문제 없습니다. 2번 볼게. 자, doing의 ing 밑줄 쳐져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볼 건데 문장이 길어요. 29번 어법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볼게. The idea of preemption 주어 implies that 대디아를 함의한다. 자, that 이하의 주어 동사 나오겠죠. Timing is sometimes very important. 그래놓고 짝대기가 나와서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A decision or an action at one point in time 그 다음 might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지금 이 짝대기 뒤에 완전한 문장의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 A decision or an action이 주어져. might 동사 나왔어요.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than 그러면 지금 more than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구문이네요. 그럼 then 뒤에 비교 당하는 대상 봅시다.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그러면 지금 비교 당하는 대상이 요거랑 앞에 나오는 a decision or an action 요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 형태와 똑같은 ing 형태가 나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자, 3번 볼게요. when에 밑줄 쳐져 있어요. 자, 일단 문장 앞머리부터 봅시다.
Preemption may involve upweighting advertising for a period before and during when 이렇게 됐네요. 아 그러면 이거 요 사이에 얘들아 the time 같은 거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이해하기가. 자 그러면 when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new entrant launches. 새로운 entrant가 런치한다 into a market. 시장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요. when 문제 없어요. 자, 4번 볼게요. 답이 조금 허무하게 나옵니다. R에 밑줄 쳐져 있는데 수일치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주어를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The general idea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그 다음 so that 네모치고 뭐뭐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뒷문장만 보면 돼.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니까. There is a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are not accommodated. 자, 얘가 수식할 수 있는 복수 명사가 so that 이후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 are이 올 수 없지.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untapped. 아, 이거는 ing냐 pp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볼게요. 대체로 문장 굉장히 깁니다.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s, it i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to find untapped pockets of market demand. 탭되지 않은 시장 수요의 주머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pocket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탭할 수 있는 능동적인 뭐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형 온 거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답은 찾았고 이제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preemption.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밑에 뜻이 있어요. 선매행위. 선매행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면 다 몰라요. 뒤에 means that이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볼게. 자, 요게 뭐냐면 a strategy. 어떤 전략이 디자인 되는 건데요. 뭐 하려고? To prevent A from ing죠. prevent 대신에 올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죠. keep, discourage. 또 뭐 있지? 뭐 ban, 금지시키다, forbid 등등등등. A from 동사 ing, A가 동사하는 것을 좌절시키다, 막다, 방해하다 등등. 자, 그러면 라이벌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자인되는 전략이 선매행위다. 이해가 됩니다. 자, 얘들아 사실 preempt라고 하면 이렇게 선수 치는 거를 얘기해. 선수 치다. 조금 예쁜 말로 하면 미연에 방지하다. 선수 치다. 그러니까 내 라이벌이 시장에 들어올 때 내가 선수 쳐버리는 거야. 이 라이벌이 활개를 못 치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서부터는 이 선매행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가 돼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열거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가 열거가 되는지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돼.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리 경고하는데 반드시 문제를 스스로 풀고 지문 분석 어느 정도 하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업부터 딱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실력 향상에. 자, 찾았다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는 여기죠. 두 번째는 upweighting advertising. 세 번째는 product proliferation. 이렇게 세 가지, 선매행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서 a preemptive move may simply be an announcement. 단순히 공표하는 거일 수도 있어. 뭐를? Of some intent. 어떤 의도를 공표하는 거야. 근데 이 의도는 뭐냐면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라이벌이 똑같은 걸 하는 걸 낙담시킬 만한 어떤 의도를 공표하는 그런 이런 단순한 행위일 수도 있어. 뒷문장은 부연입니다. The idea of preemption. preemption, 선매행위라는 그 아이디어는 뭐를 imply, 내포하냐면 타이밍이 sometimes very important.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를
암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잘 노려서 미리 딱 선수를 쳐서 공표해버린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부연 설명. A decision or an action at one point in time. 타이밍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포인트, 시간의 한 포인트에서의 결정과 행위가 훨씬 더 rewarding, 보상이 있을 거야. than doing it at a different time point. 다른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내가 미리 다른 라이벌이 들어오기 전에 내 의도를 공표해버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매 행위는 involve, 포함할 수 있는데 upweighting advertising, 무게를 늘리는, 그러니까 가중하는 광고, 그러니까 광고 수를 늘린다는 거죠. For a period, 언제 그러냐면 before and during when a new entrant, 새로운 entrant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진입자, 출전자, 뭐 참가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launches into market, 시장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과 그리고 들어오는 중에 내가 광고를 훨씬 더 많이 틀어놓는 거야. 너무하다, 그쵸? 아예 틈을 안 주는 거지. The intent is to make it more difficult. 이 의도는 부연 설명입니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누가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드냐면 for the new entrants advertising,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to make an impression, 그 인상을 남기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래요. 누구에게? potential buyer,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광고를 진짜 인상적으로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소화제 하면 무조건 활명수, 가스 활명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공식이 되어버리는, 공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광고들을 통해서 다른 진입자들이 길을 못 펴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Product proliferation. proliferation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증식하는 거야. 확산하는 거야. 제품의 확산? 이건 뭐 한다는 거지? 좀 더 읽어볼게요. It's another potential preemption strategy. 이게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행위 전략입니다. 부연 설명 봅시다. The general idea. 일반적인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is to launch a large variety of product variants. product proliferation에 대한 설명이 이거네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제품 변이, variant 하면 변이잖아요. 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 변형을 런치하는 거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here is very little, 거의 little 세무치시고 거의 없도록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are not accommodated,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과정이 거의 없도록 제품 변이를 엄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것도 이제 약을 예시로 들면 여러분 화이트벤 알지? 화이트벤. 쌤 때는 화이트벤 제일 유명했거든? 화이트벤은 사실 옛날에는 종합감기약 하나로만 나왔는데 요새는 화이트벤 코감기, 화이트벤 목감기, 화이트벤 머시기 해서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어. 내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변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하려고. 다른 그 진입자들이 길을 못 펴도록. Arguably, 주장하건대 틀림없이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s,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그런 제품 변형들로 가득 차 있다면 it is more difficult for competitors to find untapped pockets of market demand. 그치.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이, 라이벌들이 그 시장 수요에서 untapped, 탭하면 점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그 주머니를 찾기가 힘들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글이기는 하지만 글의 전개 방식 굉장히 단순합니다. preemption의 정의, 그리고 그것의 세 가지 예시, 그러니까 preemption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열거하는 글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하는 빈칸 추론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 문제는 하나의 이 단어를 찾아야 하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빈칸 포함된 문장 표시하시고. 자, 여러분, and 네모치세요. 자, 앞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조금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거야. and.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It is not just repetition that leads to adaptation. 자, 이거 얘들아, 우리 1학년 1학기 때
교과서에서 삼계탕 구문할 때 선생님이 이거 처음 문법 수업한 거다. 그치? 자, 이때 강조 구문. 그리고 not just,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짬뽕된 건데 이 문장에서 but also 이하는 여기 땡땡 이후에 다른 표현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볼게. 자, adaptation 하면 적응이잖아. 적응으로 이어지는 건 repetition 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적응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건 뭐냐면 What matters is whether the notes are blank. 자, note는 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음악에서 그 음들이 블랭크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다 해서. 자, 여러분들 어디 읽을래? 어디 읽어야 돼? 뒤에 for instance 표시하세요. 자,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여기 and 있었잖아. 요 앞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처음 제시가 된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러고 요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요 뒤에를 읽고 블랭크에 대한 클루를 찾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읽어볼게. If you hear an alternating set of notes. 자, alternating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뒤에 예시가 있어요. A, B, A, B, A. 어떤 거야?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자, alternate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동사로 쓰이면 번갈아 나오게 하다. 번갈아 나오게 하다. 번갈아 나오게 하다. 형용사로 하면 번갈아 나오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일련의 음들을 듣는다면 Your brain gets used to this alternation. get used to. 익숙해지는 거. 적응하는 거. 지금 adapta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차됨에 적응을 하게 돼. 그리고 the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s. 네 청각 영역, 이거 뇌에 있는 청각 영역 얘기하는 거겠지? 그 활동이 again decreases. 적응하게 되니까 그 뇌의 활성화가 좀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블랭크에 들어갈 말은 AB, AB에 alternating, 뭔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건 것 같은데 이 번갈아 나오는 거의 핵심이 뭔지 뒤를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This time, however. 근데 이 경우에서는 It is an unexpected repetition, such as A, B, A, B, B. That triggers a surprise response.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보면 A, B, A, B, B. 봐봐. 원래라면 A, B, A, B, A 이런 식으로 교차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해? A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B가 나온 거야. 예상치 못하게 표시하시고. 자, 그러면 surprise response, 좀 놀란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adaptation을 깨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나의 적응을 깨어버리는 놀란 반응을 유발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반복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블랭크에 들어갈 핵심어를 추론하면 되겠네. 그러면 적응을 이끌어내는 건 뭐다? expect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적응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 적응을 깨는 예상치 못하는 반복이 딱 나오게 되면은 놀란 반응이 일어나면서 적응이 깨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답은 찾았고요. 이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글 전체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No learning is possible. 그 어떤 학습도 가능하지 않아요. Without an error signal. 오류 신호 없이는. 자, 우리 밑에서 읽은 내용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벌써 파악이 돼. 여기서 error signal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예상치 못한 어떤 요소가 뚝 튀어나온 거. 그게 바로 error signal인 것 같아. 맞죠? 자, 요게 주제문인 것 같은데 일단 뒷문장을 읽어봅시다. Organisms only learn. 자, only learn. 또 학습합니다. 앞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앞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제너럴한 토픽 센텐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제 학습을 하냐면 When events violate their expectations. 자, error signal이 무슨 말인지 뒷문장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 이 error signal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우리의 기대를, 예상을 위반할 때, 즉 에러 시그널이 일어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학습이 일어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읽은 걸로 이제 또 연결을 시키면 계속 반복돼서 내가 어댑테이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뭔가가 뚝 튀어나와서 즉 에러 시그널이 딱 생기게 되면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In other words 표시하시고, 자, 앞문장이랑 똑같은 내용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surprise, 놀람. 에러 시그널이 언제 일어나? 뭔가 그 사건이 내 기대를 위반할 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놀람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근데 이 놀람 반응이 is one of the fundamental drivers of learning. 우리 학습의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 그 다음에 imagine 이러면서 예시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글 구조 파악 다 됐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imagine 하면서 부연 설명, 즉 부연 설명 우리 읽어봐서 알죠? 뭐를 통해서? 음악에서의 음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봅시다. Hearing a series of identical notes. 1년에 동일한 음들을 듣는 걸 상상을 해봐. 예를 들면 A. Each note, 각각의 음들은 draws out a response, 반응을 draws out, 이끌어내죠? 너의 뇌의 청각 영역에서. 그렇겠지. 근데 우리 안 읽어도 알 것 같아.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반응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 뒤에 읽어봐서 이미 예측이 됩니다. As the notes repeat, 그 음들이 반복함에 따라서 그러한 반응들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돼. 활성화가 떨어지게 돼. This is called adaptation. 바로 이거를 적응이라고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뇌의 반응이 떨어지는 거를 바로 적응이라고 해요.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동격으로요. A deceptively simple phenomenon. 이거는 deceptive 하면 속이는, 현혹하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현혹스러울 만큼 단순한 현상인데 that shows, 보여주는, 대디하래. 뭘 보여주냐면 Your brain is learning to anticipate the next event. 네 뇌가 다음에 나올 사건을 예상하도록 학습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뒤에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요. The note changes. 음이 변해. 원래는 A 이렇게 나오면 우리 뇌가 다음에도 A 나오겠지 기대했는데 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 Surprise reaction이 일어나겠죠. Your primary auditory cortex, 너의 1차 청각 코텍스 하면 피질이에요. Immediately shows a strong surprise reaction, 아주 강력한 놀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일어나겠죠. Not only but also 표시하시고, 자, not only라는 부정어 때문에 뒤에 도치가 일어난 구문입니다. 우리 요것도 1학기 때 정리를 다 했어요. 자, fade라는 일반 동사 때문에 does, do, does, did 중에 하나가 앞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면 adaptation fade away, 적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additional neurons begin to vigorously fire, 너의 추가적인 뉴런들이, 그 청각 영역에 있는 뉴런들이겠죠. 아주 vigorously, 활발하게 fire, 활성화 되게 돼요. In response to the unexpected sound, 그 예상치 못한 음들에 반응해서.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단순한 내용을 재밌는 예시를 통해서 좀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냄새가 나게 전개한 글입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포함된 문장 표시. 자, 빈칸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전후 맥락을 먼저 조금 보니 앞에 steal이 있죠. 표시하세요. 자, steal이 있어.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요. 뭔가 예시 같은 것들이 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부터 읽을래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근데
Many of us haven't quite made peace with negative numbers. 오잉? 음수? 음수 얘기가 나오네? 많은 사람들이 음수랑 평화를 이루지 못했대. 그러니까 음수를 좀 불편해한다는 말이네요. People have invented, 사람들은 발명해왔어. All sorts of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모든 종류의 좀 재밌는 그 정신적인 전략을 to blank 할. 자, 다시 사람들은 음수 싫어해. 그래서 어떤 정신적 전략을 만들었어. 아, 뒤에 읽어야 하네. 뒤에 예시를 통해서 이 블랭크를 추론을 해야 되네요. 자, 볼게요. Unmutual fund statements. 뭔지 모르겠어. 상호 펀드 진술에서 losses, 손실, negative numbers. 아, 요거에 대한 내용이네. 손실은 마이너스 뭘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건데 are printed in red. 빨간색으로 프린트가 돼요. or stuck in parentheses. 괄호 안에 갇혀 있어. with no negative sign to be found. 자, 클루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 부정의 표시가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빨간 색깔로 10 이렇게 해놓거나 괄호로 10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네. The history books, 두 번째 예시 tells us. 뭘 얘기해 주냐면요. Julius Caesar,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마이너스 100년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뭐야? 이 부정적 사인을 숨기려고 그런 거네. 예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The underground levels in a parking garage, 그 주차 차고에 있는 지하층은 often have designation,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B1, B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층 이렇게 안 한다고 더 안 읽어봐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이 네거티브 넘버를 뭐 하는, 숨기는 전략을 만들어 왔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자, 사이드 스텝, 이거 좀 추론 가능하죠? 사이드 스텝을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 거 피하다죠. 피하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사인을 피하는 전략을 만들어 왔다. 답은 1번입니다. 뒤에 예시와 앞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외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선생님 궁금해가지고 주식 그 앱에 들어가 봤거든요.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온통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뭐 사람들 평소에도 우리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도. 그쵸? 자, 아무튼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35번 넘어갈게요. 자, 35번 글 읽기 전에 우리 단어 두 가지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elude.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요거는 좀 교묘하게 피하다, 벗어나다 라는 의미야. 교묘하게 피하다, 벗어나다. 그래서 이 의미를 확장을 하면 좀 파악이 안 되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생한 형용사 elusive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파악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cast, 던지다, 들이우다. 그래서 뭐 의심을 들이우다 누군가에게, 혹은 뭐 긍정적으로 어떤 웃음, 미소, 시선 등을 던지다, 보내다 이런 표현 등으로 쓰입니다. 자, 글 읽어볼게요.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글 전체의 주제 요지, 큰 맥락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글을 따라 저 산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큰 맥락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글이 막 이상한 산으로 막 가는데도 따라가요. 그래서 글 초반부에서 전체 주제 요지를 파악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지 계속 의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Of all the human emotions, 인간 모든 감정 중에. 자,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None is trickier or more elusive than envy.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입니까? 질투심에 대한 글이야. 그 어떤 감정도 질투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알아차리기 힘든 거는 없어.
자, 질투의 이런 특성, 알아차리기 힘든 트리키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가? 더 읽어봅시다. It is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워요. To actually discern the envy.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s.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질투를 discern, 식별하는 건 어렵다. 얘들아, 앞에서 좀 질투는 tricky하고 elusive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뒤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질투는 알아차리기 힘들어. 굉장히 elusive해. 그 다음 문장에 the reason for this elusiveness. 이 글 주제 나왔네요. 이 글 주제는 뭐야? 질투의 elusiveness. 알아차리기 힘든 성격에 대한 글이야.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면요. It's simple. 단순해.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the envy we are feeling.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질투를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 그래서 알아차리기 힘들지. Envy entails the admission to ourselves that 질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거를 수반을 하는데 이 admission 어떤 인정이냐면 we are inferior to another person in something we value.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뭔가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다는 거. 열등하다.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거를 admit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겠어. 그러니까 꽁꽁 숨기고 있는 거겠죠. 계속 같은 맥락인 거 보이시죠? 자, not only but 표시하시고 자, not only is it painful. 자, not only 때문에 is랑 it이랑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To admit this inferiority. 앞문장이랑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네요. 이러한 열등감을 승인 인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It is even worse. 더 별로야. For others. 다른 사람이 to see that we are feeling this. 우리가 이 질투를,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타인이 아는 건 더 별로야. 그래서 뭐 한다? 감춘다. 표현을 안 한다. 그래서 elusive하다. 계속 지금 같은 맥락인 거 보이죠? Envy can cause illness. 자, 잠시. 자, 벌써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더 읽어볼게. 자, because people with envy. 질투를 가진 사람은 can cast the evil eye. 악마의 눈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even unwittingly. 내가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그 질투하는 사람에게 악마의 눈을 보낼 수 있거나 또는 the envious person. 그 질투하는 사람은 can become ill. 또 아플 수 있대요. 그 감정을 통해서.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이 큰 맥락이 뭐였어? 질투의 elusiveness잖아. 근데 질투가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흐름을 깹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고 판단할게요. and, 네모지세. 그리고 So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s of envy. 그래서 만약에 지금 5번이 4번에 연결이 된다면 질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투의 초기 감정을 느끼자마자 We are motivated to disguise it.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한다? 그거를 disguise, 감추고 싶어 한다. 얘들아, 답은 4번이죠. 지금 5번은 우리 앞에서 얘기하던 그 elusiveness에 연결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감추고 싶어 해서 disguise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평이한 문제였고요. 우리 37번으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37번 가기 전에 우리 아까 35번에서 disguise 이 단어 기본 뜻 뭡니까? 변장하다지. 변장하다, 변장을 해서 숨기다. 글자 알아보겠지? 숨기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단어는 mortality. 자, 요거는 필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얘기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음. 적을까? 죽음을 피할 수 없음. 필사. 그 다음에 그 죽는 사람의 비율, 사망률. mortality rate, 사망률.
자,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 우리 이거 옛날에 했어. 자,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죠. A라는 거의 원인을 B로 돌리다. A를 B에 귀인하다. 귀인, 원인을 돌리다. A를 B로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A is attributed to B. A 원인을 B로 돌리다. 자, 요 정도 체크를 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To an economist, 경제학자에게 who succeeds in ing죠. succeed in ing. ing 하는데 동사 하는데 성공하다. figure out 이해하다 파악하다죠.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다 말이 어렵지.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preference structure, 선호 구조.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지를 파악한 경제학자에게 이런 내용이겠죠. 자, 부연 설명이 나와요. Understanding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한 상품을 소비하는 데서 얻어지는 만족이 is greater than that of another.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데서 얻어지는 만족보다 더 크다는 걸 이해하는 거. 즉,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덜 좋아하는지, 뭘 할 때 더 만족을 느끼는지를 파악한 경제학자에게 이제 주절이야.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is 주어 동사 파악됐네요. 자, 행동을 설명하는 건데 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냐면 내재하는 선호와 비선호의 변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선호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건 is usually highly problematic. 굉장히 매우 문제가 있다. 자, 얘들아. 쌤이 늘 당부하지. 자, 이 박스 내용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 박스를 채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를 읽는다? 오답을 찾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면서 이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넘어가지 마, 제발. 이 문장을 두세 번씩 보면서 다 간추려서 겉다리 다 빼고 핵심만 추려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 박스는 뭔 내용이야? 경제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의 선호가 변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 라고 설명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행동, 어떤 결과,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사건,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선호가 바뀌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고요. 됐죠? 자, A 볼게요. When income rises, for example, 표시하고. 자, 예를 들어잖아. 그러면 이 박스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이 뒷부분 특히나 이거. 그치? 근데 갑자기 소득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 자, 너무 뜬금없어요. 연결이 뚝 끊기죠? 누가 봐도. 자, 바로 B로 갈게요. To argue, for instance. 요것도 예시야. 자, 그러면 이 박스에 대한 예시가 예쁘게 연결되는 줄이 한번 봅시다. 주장하는 것 that 이하라고. 맞아요? The baby boom and then the baby bust. 자, 베이비 붐과 그 이후에 베이비 버스트는 출산율 하락이야. 폭락. 이것이 resulted from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거냐면 an increase and then a decrease in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자, 이거 표시해 보세요. 이거. 자, 대중들의 아이에 대한 어떤 내재된 선호, 내재된 취향의 증가와 감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거. 얘들아, 요 노란 부분 박스에 뭐야? 이거지.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의 취향의 변화, 선호의 변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에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이런 취향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의 예시로 베이비 붐과 출산율 하락을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선호 변화 때문으로 설명하는 예시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베이비 붐과 베이비 버스트, 즉 출산율이라는 행동은 아니죠. 어떤 사건을 뭘로 설명을 하냐면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선호의 변화로 설명하는 예시가 박스 뒤에 따라 나온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얘가 주어예요. 동사는 저기 뒤에 있는 places야. 얘는 지금 가로쳐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친 부분 볼게. Rather than a change in relative prices against the background of a stable preferences. stable preferences는 앞에 나온 이 선호의 변화와 대비되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정된 선호, 그러니까 선호의 변화가 없다는 이 안정된 선호라는 배경을 뒤로 하고 상대적인 물가의 변화로서 이 출산율을 설명하는 대신에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의 변화로 출산율을 설명하는 것은 places a social scientist in an unsound position. 이 사회과학자들을 좀 불안정한 입지에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박스 뒤에. 자, 그러면 우리 B 뒤에 A를 읽을지 C를 읽을지를 봐야 되는데 A를 갖다 붙여보면 여전히 연결이 안 돼요. 지금 B 뒤에는 왜 이런 식의 주장이 좀 이 사회과학자들을 unsound position에 놓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C를 한번 읽어볼게요.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 표시하고 이거 뭐야? B에 대한 내용이잖아. 맞아요. 출산율을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 사람들의 선호 변화 때문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to saying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거랑 동등해. 경제학자들에게는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가 could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inherent desire change for death. 보여요? 웃긴 예시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내재된 욕망의 변화의 증가에 기인시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설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한다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호의 변화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면 죽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구나 라고 설명을 하고 사망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덜 죽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설명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For an economist, 경제학자에게 changes in income and prices rather than changes in taste. 그러니까 이런 선호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소득과 prices, 물가의 변화가 affect birth rate, 출산율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학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아이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서 이제 애가 싫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소득과 물가의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A에서 봤던 when income rises, 소득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원할 거야. 자, A에 대한 내용은 C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요. 맞습니까? 자, 조금 더 볼게. 경제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많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Even if their inherent desire for children, 그 아이들에 대한 내재된 그 욕구는 stays the same, 똑같이 유지를 할지라도, 즉 stable preference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나오는 stable preference, 이 선호는 똑같을지라도 소득이 올라가거나 혹은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 아이들을 원하는 거지. 사람들의 내재된 선호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를 경제학자들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입니다. 자, 됐죠? 조금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박스에 다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 박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자, 39번 넘어갈게요. 자, 문장 삽입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인데, 근데 과학 지문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글은 만약에 수능 지문으로 이 지문이 출제가 된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을 찾고자 하면 억지로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 박스를 넣지 않고도 글이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의 부재 때문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However, 세모 쳐야 되지. 근데요, the rigidity of rock, 암석의 단단함은 의미하는데 land rises and falls,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의미해. with the tides. 자, tide는 우리가 흔히 뭐 물결, 흐름 요런 뜻으로만 외우지만 조수라는 뜻도 있어. 조수가 뭐야?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수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조수와 함께 땅도 올라갔다 내려와. 근데 by a much smaller amount than water, 물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지금 땅이랑 물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땅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물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한다고. 그래서 which is why we notice only the ocean tides. 우리는 오직 그 바다의 조수만을 알아차리게 되죠. 땅도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암석이라 단단하다 보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앞에는 뭐 땅과 물이 다 오르내리락 한다, 뭐 조수 간만의 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제너럴한 설명이 나올 것 같고, 이 박스 뒤에는 오션 타이드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 difference in the moon's gravitational pull on different parts of our planet. 그렇지. 그러니까 달의 중력의 끌어당김인데 우리 행성, 즉 지구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력의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는 effectively creates a stretching force.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stretching force, 잡아 늘리는, 잡아 당긴, 아이고, 말이 막 나옵니다.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 부연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It makes our planet slightly stretched out. 자, 부연 설명 맞네. 자, 여기서 it은 앞에 나온 stretching force겠죠. 그것이 만들어 우리 행성이 조금 stretch out, 바깥으로 늘려지도록 만든대. Along the line of sight to the moon. 달을 바라보는 면을 따라서 조금 늘어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slightly compressed. 여기서 compressed는 stretched out이랑 반대되는 말이겠지. 조금 눌리게 만든대요. Along a line. 선을 따라서. 근데 이 선은 뭐냐면 perpendicular to that. 여기서 that은 뭘 가리키는 걸까? The line of sight to the moon.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달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자, 달이 지구를 끌어당겨. 지구도 물론 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지만 우리 이 글에서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의 각각 면에서 다 다르겠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달을 바라보는 the side of the moon, 달을 바라보는 이 면. 여기는 중력의 끌어당김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 행성이 조금 바깥으로 스트레치, 늘어나게 되는 거야. 반면에 그 달을 바라보는 이 라인과 직각인 면, 즉 요 면에 있어서는 좀 눌리게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 달의 중력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요쪽으로는 늘어나고 요 직각 라인에선 좀 짜그라드는. 그럼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된다. 요 말이겠죠. 요렇게 된다.
달을 바라보면은 stretch out 되고 그것과 직각 라인에 있어서는 좀 compress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The tidal stretching, 조수의 늘어남. Caused by the moon's gravity, 달의 중력, 우리 계속 달의 중력 얘기했잖아.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야기되는 조수의 늘어남은 affects our entire planet, 우리의 전체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including both land and water. 여기서 이제 처음 땅과 물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 박스는 적어도 이 문장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아. 이 조수가 땅과 물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the stretching also 또한 explain 설명하는데 why there are generally two high tides. 왜 보통 두 개의 high tide니까 만조겠지. 두 개의 만조가 있는지 어디에? In the ocean. 바다에. Each day. 매일.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문장에서 땅과 물 둘 다에 영향을 미쳐?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바다의 조수에 두 번의 만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3번 자리에 박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물과 땅과 물 둘 다 영향 미쳐? 근데 땅보다는 물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땅은 rigid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그 조수의 차가. 그래서 우리는 바다의 조수만을 볼 수 있지? 근데 이 바다의 조수에는 두 번의 만조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 박스가 3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3번이 없어도 근데 흐름이 크게 막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볼게. 자, 요 문장에서 both land and water, 땅과 물 둘 다의 이런 조수의 늘어남이 땅과 물 둘 다 영향을 미쳐. 근데 이 박스에서 근데 우리는 물의 조수만을 볼 수 있어. 바다의 조수만 보여.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근데 이 바다의 조수에는 두 번의 만조가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루에 바다에 두 번의 만조가 있는지 그 다음 문장의 설명이 이어져야 됩니다. Because Earth is stretched, much like a rubber band. 지구가 고무 밴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The oceans bulge out. 그 바다는 bulge out, 팽창해 밖으로. Both on the side facing toward the moon and on the side facing away from the moon. 쌤이 그림을 잘 그렸네. 그러니까 달을 바라보는 요쪽과 그리고 달을 바라보지 않는 이 반대편, 이 둘 다 쪽에서 bulge하게 된다. bulge out, 팽창하게 된다. 이 양쪽에서 둘 다 팽창이 일어나. 그래서 이 지구는 돌다 보니까, 자전을 하다 보니 요 두 위치를 지나는 곳에서 만조를 겪게 되는 거네. 하루에 두 번씩. As Earth rotates, 나오네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we are carried through both of these tidal bulges. 우리는 이 두 개의 tidal bulges,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두 개의 조수의 팽창을 지나가게 돼요. 매일. 그래서 we have high tide. 우리는 만조를 겪어요. When we are in each of the two bulges. 여기 요 두 곳을 지나갈 때는 만조를 겪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미드 포인트를 지나갈 때는 low tide, 간조를 겪게 됩니다. 라고 하고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답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 글의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내용이 재밌어서. 자, neuropsychologist, 신경심리학자가 conducted a study, 어떤 연구를 시행했는데 that shows that, 대리아를 보여주는 연구. 자, 중요하겠네 표시하고. Our brains excel, 우리의 뇌가 탁월하대. At creating coherent stories that deceive us, 우리를 속이는 좀 일관성 있는, coherent, 일관성 있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true. 필수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야.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하대, 우리 뇌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자, 그 연구에서
split brain patient. 자, 얘들아 옛날에 간질 환자 있지? 간질 환자. 간질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대요. 그게 간질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어서. 웃기죠? 그래서 이 분절뇌 수술을 받은 간질 환자를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절뇌 환자들이 were shown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보여줌을 당했는데 such that, 여기서 such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such an image that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it was visible to only their left eye. 오직 그들의 왼쪽 눈에만 보여지는 이미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왼쪽 눈에만 이미지를 보여줬어. 그리고 and asked. 자, 동사 1, 동사 2죠. 앞에 were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청받았어요. To select related card with their left hand. 그들의 왼쪽 손으로 관련된 카드를 선택해보라고 요청을 받았어. 왼쪽 눈으로 사진 보여주고 왼쪽 손으로 그거랑 관련된 거를 골라라. Left eye vision and left side body movement. 왼쪽 시야와 왼쪽 움직임은 are controlled by the right hemisphere. 요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왼쪽 시야와 왼쪽 행동은 오른쪽 방구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In a split brain patients, 그 분절뇌 환자들에게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s has been broken. 그치, 그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졌죠. Meaning, 이건 뭘 의미하냐면 no information can cross from one hemisphere to the other. 그 어떤 정보도 하나의 방구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n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서 the right hemisphere was doing all of the work. 즉 왼쪽 손, 왼쪽 시야가 본 걸 오른쪽 방구가 처리하니까 지금 오른쪽 방구가 전부 다 모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left hemisphere was aware of what is happening. 틀렸죠? unaware이지. 왼쪽 방구는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 왼쪽 방구는 오른쪽 시야와 오른쪽 행동만 통제하거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따라. 이 사람은 then asked participants, 물었어요. 참가자들한테 why they chose the card that they did. 왜 그들이 이제 특정 카드를 골랐겠지? 왜 이 카드 골랐는지 물어봤어. Because language is processed and generated in the left hemisphere. 또 언어를 처리하는 건 왼쪽 방구인 거야. 그래서 the left hemisphere is required to respond. 왼쪽 방구가 대답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근데 얘들아 지금 왼쪽 방구는 뭐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However, because of the experiment's design, 그 실험의 디자인 때문에 only the right hemisphere knew. 오직 우방구만이 알아. Why the participants selected the card. 그 카드를 왜 골랐는지 오른쪽 뇌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했어. The participants to be silent. 이 참가자들이 silent, 침묵을 지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When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여기서 asked는 they were 이 생략된 거겠죠. 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조용히 있을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신에 모든 subject, 여기서 subject는 피실험자죠.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fabricated a response. 그 답을 뭐 했다? 위조했다, 만들어냈다. coherent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The left hemisphere was being asked. 그 왼쪽 방구는 요청받았어요. To provide a rationalization for a behavior done by the right hemisphere. 오른쪽 방구에 의해서 행해진 그 행동, 자, 오른쪽 방구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에 대한 그 합리화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았어. The left hemisphere didn't know the answer. 다 몰라. 근데 that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Keep A from ing죠. 그것은 그 왼쪽 방구가 답을 위조하는 걸 방해하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했다는 거죠. That answer, however, had no basis in reality. 현실에는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았겠지. 왜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조해낸 거니까. Now, if this study had been limited to split brain patients, 이게 이 분절뇌 환자들에게만 제한이 된 거라면 it'd be interesting, 그거는 흥미롭지만 but not very relevant to us. 우리에겐 크게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it turns out, 어떻게 드러났냐면 split
brain patients aren't the only ones who fabricate reasons. 이 분절뇌 환자들이 오직 이 이유를 위조해내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coherent answer를 fabricate 한다. We all need a coherent story.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필요로 해요. And when information that story is missing, and that story is missing.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있는 어떤 정보가 하나가 뭐가 없으면 우리의 뇌는 단순히 그 디테일을 채워버린다. 선생님 굉장히 빨리 해석을 했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답도 여러분들 무난하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실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뇌량 절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서로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글에서는 이제 왼쪽 눈에만 어떤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오른쪽 눈에도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왼쪽 눈에는 눈이 가득 온 설경 사진을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는 닭발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눈으로 설경 보여주고 왼쪽 손으로 카드 골라라. 오른쪽 눈에 닭발 보여주고 오른쪽 손으로 카드 골라라 하는 거야. 자, 이 카드에는 무슨 그림 카드가 있었냐면 삽, 그 다음에 닭, 요 사진이 있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왼쪽 눈으로 설경을 보고 왼쪽 손으로 뭘 골랐겠어? 당연히 설경과 관련 있는 사진 뭐예요? 눈을 치울 수 있는 삽 사진을 골랐겠죠? 자, 오른쪽 눈으로 닭발 보고 이 닭발이랑 관련된 거 닭 사진을 오른쪽 손으로 골랐어.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실험자가 물어보는 거야. 너 삽 사진 왜 골랐니? 닭 사진 왜 골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복습해볼게. 자, 왼쪽 시야와 왼쪽 행동을 통제하는 건 뭐다? 우뇌다. 오른쪽 시야와 오른쪽 행동을 관장하는 건 좌뇌다. 맞아요? 자, 근데 이 좌뇌는 또 뭐를 담당한다? 언어를 담당한다. 자, 그러면 너 닭 사진 왜 골랐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오른쪽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좌뇌는 답을 할 수 있어. 아니, 닭발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닭 사진 골랐지. 대답할 수 있지. 근데 네 삽 사진 왜 골랐냐? 물어보면 이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뇌만 알아. 좌뇌는 몰라. 얘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삽을 골랐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silent.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한다? 답을 fabricate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답안은 원래라면 뭐야? 아니, 설경이니까 눈을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이 설경을 본 걸 자네는 몰라. 그래서 이 자네는 뭐라고 대답을 해버리냐? 닭이랑 닭장 치워야 되니까 삽을 골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전혀 베이스가 되지 않은 그 답안을 그냥 진짜 위조해낸 거예요. 설경에 어울리는 게 삽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본 걸 뭔지 모르는 자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인 닭발을 끌어와서 닭장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홀수번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다른 모의고사 회차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문장 분석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했죠. 문장과 문장의 연결 방식, 그리고 글 전체의 흐름 파악을 하시고 주제 요지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 서술형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돼.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변형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백날 변형 문제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옆에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분석을 하면 변형 문제 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내신 문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